단순히 컨텐츠가 성공을 했다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나라를 정말 전 세계에 알리면서 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동네 예를 들면 곳곳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켰던 사실이 실제로도 있었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K 컨텐츠 되게 성공하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 네. 한국에 와서 관광객들이 그거 찍었던 곳에 놀러 가기도 하고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밥도 먹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물건도 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파급되는 산업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과 네. 경제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스페셜 K 컨텐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라이너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너님 이제 영화 네. 유튜버, 유튜버. 진짜 사업도 하시는, 사업도 하고. 영화 제작도 이제 뛰어드시는, 네, 평론도 하고요. 평론도 네,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없는 예. 라이너님과 함께 오늘 이제 VFX, VFX라는 아주 조금은 생소한 저한테는 뭐 이렇게 아주 익숙진 않은 예전에 그냥 뭐 CG 뭐 특수효과 이런 정도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VFX는 약간 좀 제가 그게 VFX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CG랑 뭐 특수 효과, 뭐 현장에서 하는 거 말고 네. 뒤에 하는 거는 다 VFX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VFX 담당자가 나와서 네. 현장에서 그거를 다 체크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 VFX 당연히 우리나라 컨텐츠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신과 함께 오징어 게임 기생충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컨텐츠를 만드신 주인공들 오늘 모셨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의 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국 최고의 VFX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는 덱스터 스튜디오의 네. 공동대표 김욱입니다. 네. 같은 공동대표 강종익입니다. 애사심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닙니다. 먼저 얘기를 잘해주셔서. 한국 최고의 VFX 회사. 예, 네. 뭐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럼요. 이제 그렇게 됐죠. 원래는 아니었습니까? 노력을 했죠. 네.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경쟁업체라고 할까요?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장사로는 위직 스튜디오,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광고업계에서 출발한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또 몇몇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후속으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요 회사들이 예전에 작년 10월쯤인가요? 그 NFT, 예, 뭐 메타버스 요거 막 한참 뜰 때. 재작년이죠. 재작년 재작년 10월이 벌써 그게 재작년이군요. 예. 그때 엄청 떠갖고 그쵸. 저도 이제 아이고. 게임즈 하나 잘못 들어갔다가 아이고. 박살이 나고 저기 이쪽 업계에 좀 감정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덱스터 예. 두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VFX가 지금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흔히 CG라고 얘기 많이 해요. 네, CG라고 네, 네, 하면 네. 이제 통용되기도 하고 네. 이해하기도 하는데 약간 조금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이 VFX가 뭐 약자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네. FX라는 게 이제 이펙트라는 말을 발음 나는 대로 사실은 줄여서 쓰게 된 단어가 FX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앞에 비주얼이 붙어서 그러니까 비주얼 이펙트를 그냥 VFX라는 말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VFX에서 V와 F와 X가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래요? 줄여서 VFX 비주얼 이펙트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줄여서 영상 발음하기. 효과? 그렇죠. 시각 효과. 시각 효과. 네, 정확하게 네네네네. 시각 효과이고 흔히 이제 시각 효과라는 말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G, 뭐 특수 효과 이걸로 많이 이제 통용이 되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VFX는 이제 시각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뭐 CG는 그 여러 수단 중에 하나. 하나의 기술이라고 더, 기술인 거죠. 더 폭넓은 의미이긴 해요. 네. 사실 뭐 포토샵으로도 사진 작업하는 것도 CG긴 CG니까 디지털 리픽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영화 쪽 컨텐츠 쪽에 전문적으로 효과를 넣는다 하면 네. 사실은 시각 효과를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맞는 말이긴 해요. 영어로는 VFX. 네네. 우리나라 최고 맞습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죠.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뭐 이 덱스터 스튜디오가 해놓은 지금까지의 네. 작업물들을 보면은 네. 왜 덱스터 스튜디오가 답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략 회사라고 뭐 할 수 있죠. 기억나는 게 뭐뭡니까? 뭐 대부분의 작품들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신과 신과 함께라든지 함께, 뭐 기생충. 기생충도 얘기했지만 네. 그 외에 뭐 잘 안 됐지만 외계 외계인. 플러스인 네. 그 작품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거는 네. 참 많이 쓰였겠네. 예, 그런 것도 많이 쓰고 뭐 예전에 뭐 백두산 예, 그런 백두산, 작품도 뭐 있었고 해적, 승리호도 승리호 맞아요. 아, 승리호. 있었고. 그러니까 CG가 좀 많이 들어간다 싶은 작품은 여지없이 그냥 덱스터요? 덱스터 스튜디오가 한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덱스터는? 뭐 일단 잘 하는 사람 많이 모여 있고요. 어디서 뺏겨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 많이 모여 있고 네. 그 내부 시스템적으로 최고로 잘하게끔 그 네.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뭘 잘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엄청난 컴퓨터 장비라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네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열정을 꼽고 싶어요. 열정이요? 네.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컴퓨터 코딩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회사 잘 다니다가 이 시각 효과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회사원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크리에이터로서 아티스트로서의 자기 이름을 걸고 영화의 크레딧이 나오니까요. 네, 그런 데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덱스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덜 줘도 열심히 일해라. 이런 느낌. 그렇진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건 다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잘 하는 사람을 저희가 뭐 일단 네.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 플러스 더 중요한 건 네. 여전히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인력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맞춰서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VFX 뭐 아티스트 있지만 슈퍼바이저 그다음에 프로듀서 코디네이터 이 전체의 공정을 잘 매니징해서 예산과 일정 안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노하우가 감히 덱스터가 제일 많고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네네. 같이 그런 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는 네. 500명 정도 되고요. 500명이요? 네, 자회사까지 하면. 근데 이제 VFX 쪽에는 한 200명 200명 정도. 오,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제 무슨 영화 하나 오더 받으면 예. 네네. 그거 막 한두 달 막 그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보통 영화 촬영 전 프리 때부터 하면요. 그렇죠. 길게는 1년 2년 후반까지 다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을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시나리오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스텝들이 온전하게 갖춰지기 전부터 저희는 저희대로 컨셉을 그리기도 하고 VFX 방향성을 설정하기도 하는 작업을 미리부터 시작을 해요. 감독이랑 계속 그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되군요. 예. 그래서 감독님이나 PD님 외에 네.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스텝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VFX 파트. 시작부터 끝까지. 네, 개봉 때까지. 왜냐하면 또 개봉하는 또 영상에 네. 퀄리티 체크를 마저 끝까지 해주고 사실은 빠져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뭐 영화 개봉되기 한참 전부터 와 진짜 재밌는 영화 이번에 나오네 이런 거 아시겠다 그죠? 알죠. 시나리오를 보면 알죠. 이건 재밌는데 이런 느낌. 저 개인적으로는 기생충이 그랬어요. 기생충. 시나리오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근데 기생충은 VFX가 들어갈 많아요. 때가 있나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영화 2천 기생충에? 컷 중에. 예. 기생충은 그냥 다 실사 아니에요? 실사가 아닌 장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500 한 50커트 네, 정도 그 정도 되죠. 돼요. 4커트에 하나는 CG가 들어가 있어요. 기생충이에요? 네네. 이거 뭐 예를 들면 기생충의 네. 2층 집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2층 집. 네네네. 주인공이 사는 네네. 외경은 1층만 만들었어요. 그게 실제 예를 들면 어디 있는 네. 집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세트를 지었는데 그게 세트예요? 보면은 다 세트예요. 세트고 네. 거기 보면은 실제로 세트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뒤쪽에 막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뭐 CG 해야 되는 거지. VFX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그래요? 특이점이라고 하면 다른 영화랑 다르게 이제 그 영화에서는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집에 대한 공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저희가 VR로 제작을 했어요. 실내를. 그래서 이렇게 가면 거실이 나오고 지나면
이제 주방이 있고 네. 지하실 내려가는 문을 요쯤에 배치하고 계단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2층에 방이 나오는지를 VR로 저희가 미리 만들어서 사전에 어떤 공간감을 가지는지를 미리 체크를 했고 그건 그거대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영화에 쓰인 건 아니지만 영화 그대로 영화에 지었죠. 아, 그대로 그래요? 그대로 세트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D로 이제 예시를 그렇죠. 만들어 주신 거죠. VR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이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네네네. 2층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거실을 가보기도 하고. 언리얼이죠. 그러니까 리얼리티,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기술들, 게임에서 쓰는 네. 엔진을 가지고, 언리얼 엔진. 예, 언리얼 네네. 엔진 가지고 만들어서 드렸더니 감독님이 노트북에 맨날 그거 가지고 저희가 다 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렌즈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럼 투샷도 잡아보고 감독님 계속 거기서 그냥 그 재미를 하시는 거죠. 근데 되게 멋진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보통 감독들이 이제 미리 그 공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공간 담당 이 연출부원이 가서 네. 다 사진을 찍어 오면 그걸 이제 보면서 거기에다가 그거 가지고 콘티 그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 VR 이거 끼고 안에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면 이런 각도가 나오겠구나. 그래요? 미리미리 감독님이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 영화 구상을 이제 그걸 보고 하실 수 있는 거네. 과거에는 도면만 보고 미술 감독의 설명만 듣고 사실은 뭐 알겠어 하고 만들었다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영화가 혹은 드라마가 이런 VR로 다 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중요했잖아요. 사실 네네네. 주인공 못지않게 네. 지하실도 그렇지만 그래서 미리 한번 만들어서 봅시다.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해서 제안을 드렸고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 보시고 되게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넓이에 이런 깊이감에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쓰였고 그 최종 컨펌된 걸 그대로 세트로 만든 거죠.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미술팀에서 이렇게 세트를 짓다 보면 네. 막상 촬영 들어갔는데 달라요. 어디가 좁고 늘어서 뭐 이렇게 앵글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면서 요거는 좁으니까 벽 좀 늘리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거니 3D로 하는 거니까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 되게 멋진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일 수도 있겠군요. 괜히 막 만들었다 그렇죠. 부셨다가 다시 지금 현장에서 실수 왜냐하면 세트 만들어 놓고 말씀처럼 네. 이거 막상 왔더니 예를 들면 미리 들었을 때는 3m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막상 갔더니 좁은 거야. 촬영하기 너무 힘들고 네. 이거를 늘리거나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실수를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느낌 예를 들면 뭐 벽지라든가 색깔 바닥의 재질을 바꿔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기생충 때 저희가 굉장히 활용적인 면에서 다들 좋아하니까 네네. 한번 써보신 분들은 많이 하시려고 해요. 이것도 그렇겠네요. 이제 사실 게임 엔진이 좀 좋아지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나오니까 예, 훨씬 한번 써보면 좋죠. 이게 되게 멋진 기술인 게 이제 할리우드는 우리보다 여건이 좋으니까 프리비즈라고 하잖아요. 네. 네. 프리비즈라고 해서 미리 영상을 만들기 전에 3D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그냥 쭉 만들어 버려요. 영화를 네, 영화를 아예 만들어 버려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네, 만들어요.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다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우리도 해요. 네, 프리비즈.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거 아예 공간을 만들어서 감독님에게 어떤 연출적인 도움을 주는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프리비즈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렌더링이라는 후반 네.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 그걸 컴퓨터에 넣어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언리얼 엔진이라는 리얼타임 엔진을 쓰기 때문에 이 계산 공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비즈를 하면 이거 수정합시다 하고 감독이 한 2, 3일 뒤에 다시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언리얼 엔진을 쓰게 되면 이거 좀 바꿔보세요 하면 그 현장에서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그 무슨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언리얼 것들이 엔진. 이제 생기면서 아니 두 분은 어쩌다가 이 덱스터 창업하시고 어쩌다가 VFX에 정말 길이 나가 되신 거예요?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사실은 아버지 반대로 인해서 미대는 못 가고 네. 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86학번인데 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CG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어요. 원래는 CG를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나 하면 그때 CG랄 게 있었어요, 근데? CG가 있었죠. 그냥 그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보다 조금 전이긴 한데 제가 본 거는 광고였어요. 광고에 많이 쓰였죠. 금성에서 나온 금성. 예, 금성. 예, 금성에서 나오는 기업 광고인데 지구본을 들어올리는 황금 사람. 약간 예. 아틀라스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뭐, 들어. 예,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걸 보고 저도 어린 본것 마음에 같은데. 이렇게 이게 뭐지가 된 거예요. 아, 저 어떻게 그렸을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옆집 형이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형이 저게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다. 그래서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건축과하고 이 토목과 같은 데서 CAD 아, 캐드. 네,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해서 네네네. 이제 갔죠. 원래 이제 뭐 설계하고 뭐 이런 데 갔더니 쓰이는 이게 거죠? 움직이지는 않고 설계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컴퓨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저는 그걸 배우러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갈까 미국을 갈까 하다 일본에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가 재밌어서 네. 그쪽으로 가서 일본에서 학원 마치고 취직해서 있다가 일본에서 이제 일을 잡고 관련된 일을 좀 하셨고. 네, 네. 네. 있다가 2000년 그때 이제 한참 막 벤처 생기고 할 때 몇몇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본에 있던 친구들 소니 있던 친구 그다음 이제 삼국지로 유명했던 코에이라는 코에이. 회사에 있던 친구 그다음 저 네. 이렇게 와서 회사를 시작을 했죠. 그때 이미 이제 한국에서 인사이트 비주얼이라는 회사를 하고 계셨고 있었고. 아, 그래서 이제 합치신 거예요? 그때는 각자 찌죠. 회사에서 맞아 말씀 맞는. 예, 뭐 이어서 또 하시고 하시죠. 사이가 별로 좋진 않으신 모양입니다. 공동 대표라 그런가. 저 같은 경우는 그 미술은 전공했고요 학교에서. 네. 그리고 원래 연출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다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결국 3D 어떤 환경 내에 카메라도 있고 조명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나름 재밌겠다 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 세계로 처음에 광고 쪽으로 저도 발을 이제 디뎠고요. 네네네. 한 2년 반 하다가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광고가. 일단 안 맞아서 그때 마침 이제 영화 VFX를 하겠다는 회사가 생겨서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IMF 때 망했어요. 망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회사를 하나를 차리고 내가 한번 영화를 해보겠다고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때 처음 했던 게 테마록이라는 영화를 테마로 안성기 씨 주연. 뭐 신현주 씨 나오고 추상미 네. 씨. 그 당시에 이제 테마록이라는 영화가 기획되어지고 있었는데 네. IMF 때 대부분의 CG 회사들이 사실 다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해줄 곳을 찾고 있었고 많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그때. 일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무작정 찾아가서 이거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명이 있는데 그래서 저 혼자인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든 해보겠다. 아무튼 그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도 이제 어쨌든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하니 뭐 해보시죠라고 시작을 한 게 이제 그때 사업자 등록증 낸 회사가 인사이트 비주얼이라는 회사인데 그때가 시작. 그리고 14년 운영을 했고 그 사이에 했던 영화들이 뭐 태극기 날리며 살인의 추억. 태극기 휘날리며? 네네. 태극기 날리며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요? 네네. 꽤 성장 많이 하셨네 그러면. 네, 10년 동안 해서 꽤 그때도 한국에서 굵직굵직한 영화들 많이 했었고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한 네. 4-50명 다 규모가 그 정도였어요. 정도였는데 14년 정도 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된다. 맨날 요 정도 스튜디오로는 안 된다 싶어서 그때 이제 뭐 김욱 대표님 그 당시 계셨던 회사 뭐 다른 회사 해서 합쳐서 사실은 이제 더 지금 좀 커진 거죠. 덱스터라는 회사가. 이름은 왜 덱스터예요? 그게 김영하 감독께서 제안을 하셨고 네. 이렇게 재주가 김영하 감독? 좋은 김용화 감독님 네, 저희의 일대 주주 파운더예요. 그 고릴라 네네 미스터고. 미스터고. 네. 그분이 일대 주주예요. 미스터고를 만들면서 회사가 덱스터라는 회사가 생겨났거든요. 창립 작품. 네네네네. 그분 왜 안 오셨어요? 이제는 운영은 안 부르시지 하시죠. 않으셔서 안 하신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랑 그러면 이 세 분이 이게 같이 이제 하시는 예, 거군요. 창립한 네, 그래서 덱스터를 만들자. 그분 아이디어가 좀 많이 덱스터란 이름에는 좀 들어갔고. 네.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한국 영화의 찬란한 역사랑 그러네요, 진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테마록 같은 것도 얼마나 참 영화가 망해서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망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로. 근데 이제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작과 많이 다르니까 많이 그때 좀
약간 호평을 좀 듣긴 했지만 그래요. 영화가 상업 영화로서 그 당시에 사실 망하진 않았다. 흥행으로는. 네. 근데 저도 많이 비판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그 퇴마록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맞아요. 처음으로 쓴 영화로 기억해요. 진짜요? 네, 그 전에는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없었고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처음으로 쓴 그치. 영화가 놀랍게도 퇴마록. 쉬리 아니에요, 쉬리? 쉬리는 그 다음. 그 다음 아, 쉬리가 그 다음에요? 네. 그런 어떤 역사를 살고 계신. 테마록이 아주 의미 있는 영화를 또 그래서 하셨네. 제 기억으로 퇴마록이 그 일주일 개봉하고 일주일 정도의 제작비를 다 회수를 했어요. 극장 개봉으로. 그때는 멀티플렉스였어요? 아니죠. 아니죠. 단관 단관 개봉. 단관이었는데도. 대부분. 네. 와. 근데 이제 지금에 비하면 제작비 훨씬 적기는 했죠. 사실은 네네네. 적기는 했는데 그 장르 영화로서 블록버스터라는 어떤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야기 자체도 사실 장르 영화잖아요. 상업 네네네네. 영화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포지셔닝을 했어요. 처음에 최초에. 그래서 사실은 또 워낙 퇴마록이라는 컨텐츠 유명하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작비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더 욕심을 못 부렸던 거죠. 사실. 네, 더 욕심을.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덱스터가 일단 우리나라의 최고니까 우리나라 수준은 이제 덱스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덱스터의 수준은 뭐 할리우드에도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하게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평가받고 있습니까? 뭐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80%까지는 와 있다. 아, 예를 들어 헐리우드 제일 잘 100이라고 나가는 데가 보면. 100이라고 보면 네. 저는 그렇게 8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조건이 스케일이나,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시장의 사이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절대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는 있으나 네. 예를 들면 한국 영화 시장의 크기 그리고 뭐 인구 수, 뭐 아니면 제작되어지는 컨텐츠 수 이런 네. 걸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긴 해요. 한국이. 아바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VFX만 한 4천억 정도 썼다라고 기사가 나고 있고 4천억. 예, VFX만 네네네. 뭐 거의 다 VFX 영화니까. 네. 그리고 한국은 사실 2천 몇 개의 극장을 가진 나라에서 300만 정도를 목표로 하는 100억짜리 영화를 네.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 제작비 자체의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VFX는 대부분 한 20에서 30% 정도니까 20, 30억. 하지만 이제 VFX가 좀 많은 특수한 장르의 영화들은 60, 70억까지 올라가고 신과 함께 같은. 네, 그런 거는 이제 제작비도 200억 가까이 예, 예,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뭐 조금 과장하면 10대 1, 10배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모였던 한 4, 50명 있던 회사들이 이제 조금은 그 한국 영화에 좀 지친 거예요. 어떻게 뭐 쳇바퀴 하던 일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SF도 해보고 싶고 좀 특수한 버젯도 장르들을. 똑같고 예. 장르도 똑같고. 그러면서 헐리우드는 가볼 수 없을까? 헐리우드는 이런 작품들을 하는데 라고 두드렸는데 이제 아시아에 있는 한 4, 50명짜리 회사의 명함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네. 그런 거 이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보자. 네. 그래서 뭐 컨소시엄도 맺어보고 했는데 잘 안 됐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게 시작이 돼서 회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 규모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은 헐리우드 영화들이랑 약간 좀 뭐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간간히 예,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영화가 있고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권에도 이미 굉장히 많은 스튜디오들이 있잖아요. 영국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굳이 그들 입장에서는 뭐 멀리 동양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시차도 있는데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쟁력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는 회사가 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약간 좀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더해지면 실제로 뭐 프랑스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영국은 그런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로케이션도 유치하고 VFX 작업도 많이 유치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서 네네. 제도화 시킨다면 근데 경쟁이 확실히 올라가겠죠. 이게 할리우드의 80%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자신감, 대단한 혹은 거죠. 대단한 기술력.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리우드의 80%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지 않나요? 별로 없어요. 실제로도. 아예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인도. 없어요. 인도 안 돼요? 인도는 시장 규모 엄청 큰데 나오는 영화 개수는 미국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도 이제
좀 VFX는 좀 기술은 좀 무리가 있고 아, 그래요? 따라올 수 있다면 중국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그렇죠. 최근에 네. 이제 워낙 거기도 제가 창립 작품을 텍사 창립 작품을 할 때쯤은 제가 중국 작품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싼 비용의 네. 하부 작업들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네. 줄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과 10년 사이에 저희보다 단가가 높아졌어요. 중국이? 예. VFX 쪽으로는. 아, 그래요? 근데 실력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VFX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래픽 많이 들어가는 건 다 비슷합니다. 결국은 돈을 얼마를 쓸 수 있느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기술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헐리우드의 10분의 1 얘기하시잖아요. 체감으로는 그것보다 더 적다고요. 근데 그런데도 80%를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냐면 일본 애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영화에서는 VFX를 거의 하지 않고 게임 쪽에서나 좀 맞아. 게임 그래픽을 열심히 하는 나라니까 대단한 기술력인 겁니다. 예, 저희가 92년 당시만 해도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러 일본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일본에 있는 제가 있을 때도 있었던 회사인데 꽤 컴퓨터 그래픽을 잘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투어를 만들고 싶대요. 저희 덱스터에다가. 네. 그래서 그런 투어를 통해 가지고 한국 기술들, 한국 스태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배우고 가면 그들이 취직할 때 한지를 쓰면 조금 플러스 가산점도 있고 실제로 저도 가끔 일본에 가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 만나보면 네. 딱 정체돼 있어요. 기술도 그렇고. 네. 근데 일본이 워낙 정체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렇죠. 이 VFX는 혹시 기술 장벽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막 뭘 해보고 싶어도 야 쟤네들이 한번 뭐 이거 만들어 놓은 그 철옹성 깨기가 너무나 힘들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만큼 뭘 해놓으면 다른 뭐 나라나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가 너무 힘든 뭐 이런 해자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건 이쪽 업계는 그냥 돈 많이 때려 붓고 뭐 사람 갈아 넣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미스터고라는 영화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많은 그런 게 기사화되긴 했지만 고릴라가 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털을 만드는 게 지금도 물론 어렵죠. 그 당시엔 더 어려웠거든요. 10년 전에는. 그래서 감히 뭐 한국에서 털이 굉장히 수북하게 나오는 메인 캐릭터를 메인 캐릭터는 얘기는 화면에 되게 크게 잡히기도 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잡히기도 하는데 그걸 표현해 있을까라는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었죠, 사실은. 쿵우 이게 팬더처럼. 그렇죠. 네. 차라리 쿵푸 팬더는 나아요. 털이 짧으니까. 아. 털이 길면 얘가 바람에 날리기도 해야 되고 비가 오면 젖기도 해야 되고 표정에 따라 움직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주라기 공원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최초의 공룡이 네. 스크린에 구현됐는데 공룡한테 털이 있었으면 그건 그 당시에 못 나왔을 영화다라고 하거든요. 털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외에도 의뢰도 해봤고 가능한 곳에 근데 너무 이제 뭐 수백억 예산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닥친 과제 그거였어.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털을 하면 이거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 예를 들면 이거 렌더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시뮬레이션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을 한 거죠. 하나하나씩. 털 만드는 거, 뭐 해적할 때는 물 만드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뭐 신과 함께 할 때는 환경, 지옥이나 환경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환경을 좀 더 빨리 쉽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자체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체 소프트웨어를? 네,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로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하나씩 개발하면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기술에 대해서 이거 되네라는 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하면서 발전한 거죠, 회사도.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해외 시그라프나 유명 컨퍼런스에 논문 발표도 해보고 네, 초청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쪽 사이드에서는 VFX 쪽 사이드에서 아마 그쪽도 덱스터라는 회사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제 주목한 행사에서 뭐 논문 발표하는 회사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아 그럼 그 프로그램은 오로지 덱스터 안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네. 오. 덱스터 안에서만. 이게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셨다는 게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보통 뭐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한다. 덱스터 스튜디오가 뭘 한다 그러면 공장에서 뭘 찍어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들리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그러면 방망이 깎는 노인이 있는 거야. 장인인 거야.
그래픽 장인들이 그거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나하나 만들어서 계산해서 그거를 비주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샷을 만들 때 100명이 예를 들면 한 달 걸려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샷들이 100샷, 200샷 되면 이제 계산이 안 나오잖아. 이거 영화 개봉할 때까지 못 끝내. 네.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10명이서 보름 정도에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찾는 거죠. 하나씩. 그 찾으면 빨리 그걸 적용해서 빨리 샷을 쳐내고 만들어내고 또 다른 영화 이번엔 물이 문제야. 이거 물도 사실 계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물이 문제죠. 물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여서 이거 물을 매 샷마다 물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환경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덱스터에서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만들기도 하고 가장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퀄리티적인 면에서 네네. 성공을 거둔 거의 유일한 회사가 되지 아, 이지 않을까? 뭐 있지 않을까? 네. 아 그렇습니까? 일례로 서극 감독의 용문비갑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서극 감독. 예. 네. 중국의 서극 감독 네. 우리 어릴 때 많이 봤던 그 액션 하시는 네. 그분 오프닝 타이틀이 1분 40초 정도 되는 원커트의 풀시지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한 프레임 계산하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한 프레임 계산하는데 당시 2시간 얼마가 이렇게 랜덤팜이라는 아주 컴퓨터가 많은 네네. 슈퍼컴퓨터 같은 이제 돌렸는데 한 프레임 나오는데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야, 이게 답이 없다. 네. 이제 그때 이제 이런 팀들이 코딩을 짜고 잘해서 최종적으로는 20몇 분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도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인력을 쓰더라도 렌더링의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과물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시간이 더 주어지진 않잖아요. 개봉은 정해져 네네네. 있으니까. 그럼 그 안에서 많이 보고 많이 고쳐야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 AI가 지금 막 굉장히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혹시 이쪽에도 인공지능이 만약에 들어와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느낌은 그래서 네, 뭔가 언젠가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효과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만약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덱스터의 기업 가치라는 게 굉장히 위협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컨셉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기도 해요. 네. 제로 베이스에서 그림을 그려야 됐으면 어느 정도 감독님이나 뭐 이렇게 원하시는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 이미지를 쫙 뽑아내고 네. 거기에 맞게 다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 역시도 속도가 빨라지고 네, 반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많아지니까 퀄리티나 작업 공정 자체가 네네. 많이 줄어들죠. 아, 그러나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을 뭐 훼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봅니다.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네네. 지금 뭐 뭐 언젠가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업을 뭐 좀 도와주는 정도로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쉽게 작업하는데 좀 도움을 받는 정도는 몰라도 지금 덱스터 스튜디오가 하는 작업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뭐 비슷한 결과물을 뽑아낼 때까지는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현재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사실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이런 게 세상에 나올 그렇죠. 거라는 생각 못했지만 전혀 못했지만 네. 사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네. 또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뭐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는데 대체하기는 힘들 거고 덱스터가 주력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저는 일단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저는 그 덱스터나 우리나라에 있는 VFX 여러 회사들이 미국의 한 80% 정도 이상의 퍼포먼스는 내면서도 가격은 뭐 한 1, 20%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에서도 아주 최고의 뭐 비싼 영화들 말고는 충분히 우리한테 문을 두드릴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할까를 지금 계속 이제 방송 중에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 한 번도 경험을 좀 덜 해봐서 그런 거 아닌가. 한 번만 그런 물고가 것도 트이면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OTT 때문이라도 뭐 K 컨텐츠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과 그 이후에 물론 좀 큰 변화라고 하면 예전에는 한국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뭐 잘하든 못하든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니까 예를 들면 뭐 크레딧에 나오지만 뭐 이 영화의 VFX 누가 했어 어디가 했을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거든요. 그럼 이제 덱스터라는 회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미국
이란 나라보다 가깝게는 일본, 뭐 태국 이런 데서 굉장히 적극적인 문의들이 오고 있는 아, 거죠. 그래요? 네. 이제 그게 작은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하는데 가격 경쟁력도 있어. 근데 그쵸. 그 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거든요.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항상 그 조건처럼 따라붙어요. 너희 보안 수준이 어때? 예를 들면 작업을 하려고 샷을 주면 이게 유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의 수준, 그게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이던 뭐 이런 문의 시건 장치가 뭐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고 너희 작업 공정을 매니징하냐 관리하냐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감히 아까도 말씀드린 덱스터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의 사운드 DI 장기 계약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 넷플릭스랑 그런 거 하셨어요? 예, 하고 이제 있습니다, 뭐 이미 2년 전부터 진행. 넷플릭스랑 계약한다는 건 넷플릭스는 어차피 뭐 플랫폼이고 넷플릭스 제작하는 콘텐츠에 그렇죠. 거기에 후반 작업 중에 이제 일부를 저희하고 연간 계약을 맺는 거죠. 아 그래요. 어떤 콘텐츠든 사운드와 DI는 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더더욱이 많이 하고. DI가 뭐였죠? 디지털 색보정. 색보정. 아 디지털 영화를 색보정. 다 완성을 시키고 VFX가 다 끝나면 그 네. 최종본을 가지고 화면 그러니까 장면마다 룩을 다 조정을 해요. 아 그래요. 뭐 약간 음산한 분위기다 하면 거기에 맞는 컬러, 뭐 약간 밝은 분위기. 그래서 다 매샷마다 색보정은 다 모든 요즘 콘텐츠가 다 하고 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어느 영화마다 할 거니까 차라리 네. 덱스터 잘하잖아. 우리랑 같이 연관 계약해.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저 3프로 TV도 색보정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해드릴 수 있죠. 의뢰를 하신다면 아 저희가. 그래요? 비싸요? 그건 뭐 난이도나 하기 나름입니까? 분량에 따라 다르니까. 아, 저 이쁘게 좀 나오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잡지 다 지워드릴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저만 이렇게 돋보이게 그것도 할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예. 아, 장면마다. 네. 여기 이제 어둡게 나오겠네 이렇게. 얻을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덱스터도 잘 돼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K 컨텐츠가 또 잘 돼야 그죠? 그런 일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좋은 소식들을 좀 들릴 텐데 어떻게 좋은 소식 들릴 만한 컨텐츠들 미리 지금 이제 막 보고 계시고 혹은 작업하고 계실 테니까 조금 기대감이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면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오징어 게임 2가 그 나온다면서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작에 이제 들어가죠. 이제 제작 들어가는 거예요? 오징어 한참 네. 걸리겠네. 네, 캐스팅은 다 완료된 네, 것 같은데. 끝났고 촬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뭐 굵직한 거는 다 여기 손을 거치셨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컨텐츠의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두 대표님께서 우리 K 컨텐츠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전 세계를 호령하기 위해서 혹은 뭐 VFX라는 게 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서 누가 좀 해줘야 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정부가 됐든 혹은 뭐가 될까요? 뭐 지자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뭔가를 좀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도와주면 굉장히 더 잘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알아서 잘 하실. 뭐 일단 정부 쪽 예, 예. 지자체나 이게 그 뭐 작은 것부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덱스터 뭐 같은 VFX 업계 안에서도 이렇게 규모와 사이즈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잣대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500명 있는 회사하고 50명 있는 회사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나 받았으면 뭐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음 게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의존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또 사기업 안에서 출혈을 해서 속도가 느리지만 따박따박 해나가야 되는 네, 그런 네, 니즈도 있고 아까 뭐 잠깐 강 대표님 언급하셨습니다만 캐나다나 이런 데는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거의 40%까지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을 하려면 일단 시작은 지원을 많이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데서 좋은 콘텐츠가 나와줘야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이제 이런 네네네.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예전에는 뭐 잠깐 있기도 했었어요. 잠깐 있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작사들의 잔치처럼 느껴져요. 결국 그 비용 자체는 제작비의 증액은 되지만 VFX의 증액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VFX 기술을 11년째죠. 11년째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아시아 최고, 헐리우드의 80%는 됐으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 보자. 네네네. 그래서 그 준비를 조금 한 5, 6년 전부터 했고요. 그게 결국 그 메타버스 기술의 전신인 VR, AR 뭐 이런 기술, 네네네. 아까 계속 언급되는 이제 언리얼 기술들 이런 걸 가지고 좀 B2C 사업 쪽으로 확장을 해보자. 우리들이 가진 IP를 가지고. 그래서 현재 경주에 준비를 하는 미디아트 전시관이 하나 있고요. 네. 이제 그게 2호점으로 아마 이제 제주까지도 만들어져서 그 일반인들한테 뭐 하는데요, 거기는? 그 팀랩이나 아니면 모멘트 팩토리 같은 데에서 만드는 실감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에요. 실감 영상 컨텐츠를. 네. 벽에 뭐 예를 들면 폭포가 실제로 막 동영상으로 쫙 내려오고 네. 그게 인터랙션이 돼서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벽에 직접 사방에 체험도 바닥에도 하고. 네.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정도의 규모와 비슷한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거든요. 예쁜 꽃들이 날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지겨워지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저희들이 가진 IP들을 좀 재활용해서 그런 걸 만들어가고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런 그 전시 사업을 글로벌리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사업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거하고 좀 축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네. 기존에 했던 VFX는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줄 거는 뭐 이제 컨진원이든 문화부든 계속 만나면 이런 얘기들은 해요. 네, 관심도 가져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저희하고 속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이제 어떤 듣는 분들께서는 약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어쨌든 사기업들인데 왜 그런 지원을 거기만 해주냐, 뭐 어디라고 안 어려운 데 있냐 이럴 수는 있는데 아마 명분을 굳이 좀 찾자면 어쨌든 이 컨텐츠 산업이라는 거의 특성 자체가 이제 한번 또 그렇게 전 세계로 한번 퍼져나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또 산업들이 연관 산업들이 엄청나게 또 이익을 맞아요. 볼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굉장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다 예, 이렇게 예.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예를 들면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 그 단순히 컨텐츠가 성공을 했다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나라를 정말 전 세계에 알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동네 예를 들면 곳곳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켰던 사실이 실제로도 있었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K 컨텐츠 되게 성공하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 네. 한국에 와서 관광객들이 그거 찍었던 곳에 놀러 가기도 하고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밥도 먹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물건도 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파급되는 산업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과 네. 더불어서 아까 잠깐 세제팅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제작자야. 근데 예를 들면 캐나다에 갔는데 내가 거기서 캐나다에서 10억을 썼어. 근데 40%를 다시 돌려줘.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온전히 10억 쓰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게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걸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너희가 뭐 촬영을 하든 뭐라든 여기서 쓰는 컨텐츠 제작 비용의 몇 프로를 돌려줄게. 그건 물론 이제 그들도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네네네. 그들이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제도화를 시켰고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입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네네네. 그게 단순히 VFX뿐만 아니라 콘텐츠. 컨텐츠 제작 비용이니까 와서 촬영도 당연히 열심히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촬영 스태프들 기반되는 숙박시설 뭐 밥 먹어야 식당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규모도 클 거고 당연히 그러면서 또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가는 뉴스들 단순히 글로벌하게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럼 좀 한국을 더 많이 알리게 되는 거고 네네네네.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클 텐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쌓는 건 당연히 회사가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산업적으로 좀 약간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 영화 이렇게 맨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이제 뭐 감독 아니면 뭐 제작사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그 VFX 거기도 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기도 해요. 아, 그래요? VFX가 좀 많은 영화들. 아 그래요. 많지 않은 영화들은 그냥 보통 엔드 크레딧만 들어가는데 네. 그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예를 들면 뭐 마블 영화들 같은 거 비주얼 픽 슈퍼바이저라고 들어가. 오프닝 크레딧에. 아 거기가 이제 VFX 회사군요. 네. 시각효과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전에는 그
그 영화의 주요 스텝이면 촬영, 조명, 미술 뭐 이렇게 네네네네. 의상부터 이제 각 감독들 흔히 우리 오야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분이 그렇죠. 있고 음악 뭐. 네. CG는 약간 미술 감독 밑에나 촬영 감독 밑에나 이런 포지션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차고 올라와서 이제 같은 레벨의 시각 효과 감독.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제작비가 100억인데 그중 20억은 VFX 써야 되면 어마어마한 포션이니까. 야, 우리 저 영화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VFX 수준도 막 엄청 보이실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난 한 1, 20년간 성장해 온 것도 이제 다 보셨을 텐데 네네. 어떻게 좀 더 기대를 많이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80%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덱스터 스튜디오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덱스터 스튜디오가 이만큼 잘한다. 이건 다 아는데 신과 함께 덱스터 좋았잖아. 스튜디오만의 진짜 정말 뭐라고 할까요? 덱스터 스튜디오 하면 딱 떠오를 만한 그런 작품을 하나 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신과 함께 냈잖아 벌써. 신간계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좀 네. 어떻게 보면 내수용이랄까 이런 느낌이니까. 글로벌하게. 네,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OTT에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블 영화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마블 영화들이 그 무수히 많은 30편 넘게 나오는 영화가 있지만 시각 효과라는 의미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작품은 없거든요. 한 작품 정도?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작품을 빼면은 물론 뛰어난 수준의 균일한 그래픽을 뽑아내고는 있지만 뭐가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었지만 진짜 시간을 많이 들인 그런 장인 정신이 나온 건데 덱스터 스튜디오도 그런 장인 정신으로 좀 승부를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그런 작품이 하나 나와서 획을 긋는 영화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이렇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도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어딜 가서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걔로 계속 우려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 네. 저희가 사실 10년 됐는데 작품 수로 보면 5작품이거든요. 2년에 하나씩 나왔어요. 아, 그래요? 신과 함께 2편, 여기서 백두산, 사전 정보를 잠깐 말씀드리면 덱스터 생겨난 처음에 그 어찌 보면 이제 지향점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규모의 경제로 가야 돼. 왜냐면 이제 4-50명 규모로 맨날 B2B 사업해서 뭐 용역 받아가지고 작업해서 납품하고 이런 거에 시기였다면 덱스터를 만들면서 자 우리도 VFX 물론 잘할 거야. 근데 우리가 컨텐츠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에 그 기술을 우리가 쓰자.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 그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기획하고 제작을 해보자가 이제 시작이에요. 네네. 미스터고가 처음이고 신각계도 저희가 제작한 영화고 그다음에 백두산도 저희가 제작을 한 영화고 모가디슈도 저희가 제작을 했고 모가디슈. 더문엔 물론 투자도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저희가 제작사로서는 1000만 영화가 2편이 이미 있고 850만이 넘은 영화 한 편이 있고 굉장히 성공한 제작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쭉 10년을 해왔다면 네. 이제 앞으로는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더 확장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래서 기술을 아까부터 쌓았습니다. 지원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해야 뭔가 되고, 누가 좀 밀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뭐 약간 더 이제 도움을 얻는 차원에서 근데 그 비단 덱스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끼치는 그렇죠. 영향이 네, 크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회사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게 덱스터라는 그 그룹 안에 있다가 덱스터 픽처스라고 이제 제작사를 따로 분리를 했어요. 영화만 만드는 예, 제작사를.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한 5작품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좀 덱스터스러운 작품. 네네. 누가 봐도 덱스터가 만들었다 하면 지금 믿고 볼 수 있는 작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품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근데 이제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수익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파트들의 그 사이클도 조금 정규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2년에 한 편 가지고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독립을 시켜서 따로 제작사를 만든 것도 적어도 지금 목표는 이제 1년에 한 편 정도의 영화와 드라마 한 편 정도의 편성 정도는 이제
다작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네네네. 이제 그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덱스터란 이름이 붙은 콘텐츠들이 조금 더 제 눈에 자주 네.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처음 시작부터 계속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약간 성시경 느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어떻게 괜찮았을까요? 네, 머리도 그렇게 일부러 넘기시는 것 같아요. 네, 성시경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네. 우리 성시경. 우리 저 김욱 대표님 사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뭐, 그건 그냥 네.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공개하고요. 네. 나중에 따로 공개. 나중에 따로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K 컨텐츠 이야기, 특히 이제 VFX는 저희가 사실 누구한테 들을 뭐 기회도 별로 없어서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역시 또 영화 전문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누니까 훨씬 더 이야기의 폭과 깊이가 확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라이너님 너무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 별 말씀을요. 네, 앞으로도 종종 그럼요. 뭐 저야 뭐 네. 네, 불러만 주신다면은 주식 좀 하세요 혹시? 주식 뭐 이제 시작해야죠. 이제 해야죠. 네. 네. 우리나라 K 컨텐츠 전 세계로 뻗쳐 나가는데 두 분 열심히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보다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라이너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